파주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 브리핑 이하은입니다. 2주 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 더욱 알찬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7회 주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뉴스 코너입니다. 앞서 지난 제5회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공릉천 오염 실태에 관한 보도를 했었는데요. 보도가 있고 며칠 뒤 파주시에서 공릉천 수질 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달 26일 송촌 토파즈 앞 취수보에서 공릉천 수질 개선을 위한 파주시의 대책 마련 현장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파주시는 그동안 수질 악화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공릉천의 심각한 오염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대책팀을 구성해 현장 조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정책국장과 과장, 건설과장, 농축산과장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물론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장, 조리읍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조사가 끝난 뒤 수질 악화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으로 공릉천 주변 공장 폐수나 축산 폐수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도 점검 강화, 하천 하부 토질 실태 파악, 인근 고양시와 합동 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릉천 지류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폐수 등이 농업용수용 보에 갇혀 퇴적 부패되는 것을 수질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해 취수보를 철거하거나 가동보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릉천 유역인 장곡 2, 3리 지역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국비 지원을 협의 요청하는 한편 하천 내 수질 악화에 대한 정밀 조사를 위한 환경용역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명기 파주시 환경정책국장입니다.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아무튼 불편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는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그거는 어느 부서로 가라, 어느 부서로 가라. 실제 그 민원인들 오셔가지고 직접 찾아다니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민들한테 잘못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현장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 장곡 2, 3리 지역에 하수광고 정비 사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생활하수라든지 오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이 됐는데 당초에는 그게 2025년도에 하수광고 정비 사업이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가동보라든지 보가 어떤 그 오염 수질이 악화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것도 좀 철거라든지 아니면 보수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공릉천 오염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주목할 것은 파주시의 개선 노력 이면에 우리 공릉천을 다시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되돌리겠다는 파주 시민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파주시의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현장 뉴스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무영 이사장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수사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파주시청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무영 이사장이 민원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뇌물수수 혐의로 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 26일인데요. 임 이사장은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해 12월과 이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인 최모 씨로부터 청소용역 민간위탁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도합 1,500만 원과 선물 세트를 받은 혐의입니다. 임 이사장의 구속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시설관리공단 직원 이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는데요. 이모 씨 역시 민원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공교롭게도 이모 씨는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 이사장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 지난달부터 조사를 해왔습니다. 파주시 청소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 권성식 위원장과 파주시의회 손희정 의원입니다. 지금 공단 이사장님이 이제 구속이 된 상태라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깝깝해진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왜냐면 시장님도 지금 구속된 상태고 공단 이사장님도 구속된 상태고 이러다 보면 저희를 누구 하나 지금
책임지고 강력하게 일을 추진할 사람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시 뭐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어차피 부시장님은 전 시장님이 해놓은 업무이기 때문에 쉽게 본인이 이걸 바꿀 수도 없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펴고 있는데 파주시의 청소 행정의 민간 위탁은 그런 정책, 그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 위탁의 중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그 담당 직원들이 관련해서 뇌물수수죄로 구속이 된 상태가 또 심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한번 살펴봐서 해임할 수 있으면 얼른 해임을 해서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신임 이사장을 얼른 임명을 해서 이 사태가 얼른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임 이사장은 뇌물수수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그에 따라 청소 용역 민간 위탁 문제가 어떤 국면을 맞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간의 파주 지역 소식입니다. 제62회 현충일을 맞은 지난 6일 아동동 항령산 내 현충탑에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얼을 기리는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파주시장 권한대행 김준태 부시장과 박정 국회의원, 도시의원, 여러 보훈단체장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에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진행됐는데요. 묵념 뒤 육군부대 장병들의 조총이 발사됐습니다. 헌화와 분향은 김준태 부시장, 국가유공 보훈단체장,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기관장들 순으로 약 20분간 진행됐고 헌시낭독과 파주시립예술단과 함께 현충일 노래를 제창하며 공식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공식 행사 뒤 일반 참석자들의 분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파주을 박정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20대 국회의원 헌정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 발표에 따르면 박정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 상위 20위에 경기도 국회의원 60명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박정 의원은 의정활동 우수의원 14관왕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 6일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에 위치한 공사장 옆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파주소방서는 6일 오전 11시 5분경 공사장 옆 야적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아 진압대 및 구조대가 출동해 오전 11시 23분에 초기 진압 후 나머지 잔화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과 재산 피해는 아직 조사 중이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가람도서관 문화강연실에서 파주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미세먼지가 무서우면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열렸습니다. 최근 들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시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는데요. 강사로 초빙된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장재현 교수는 정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미세먼지 대책, 마스크가 해법인지에 대한 고민 등의 강연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이어서 시민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금촌시장 장날 풍경을 담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그러면은 콩국, 겨울에는 순댓국, 만둣국, 우리 집에는 수제비도 괜찮고요. 칼국수도 맛있고 장사가 잘 되면 절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장사가 안 될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장사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돼. 잘 나가는 거 동그랑 우리 집엔 동그랑 땡 동태. 장사가 덜 돼요. 확실히. 장날에도 장날에는 좀 나요. 그래도 그전 같진 않아.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돈 줘도 못 구해. 대중적으로 먹는 음식은 다 뭐 칼치, 오징어, 칼치 뭐 보통 그래요. 동태. 이제 오일장이 앞으로도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재래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이게 많이 파주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사? 네. 36년. 여기서요? 저 아들 돌 때부터 했어요. 이렇게 휴일에는 좀 되고 무슨 날은 안 되고. 마트하고 비교하는 거. 제일 힘든 일이. 잠깐만 마트 간다 하면서 마트에 들어가면 그렇게 빨리 못 오잖아. 장시간씩 있다 와서 차 빼면서도 미안하단 말 없이 그냥 싹 가버리고 그게 불만이야, 솔직히 말해서. 방금 만들어서 이렇게 좀 믿음이 가는 것도 있고, 좀 카드 사용이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좀 물어보기가 좀 죄송스러운 거 그것도 있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이제 또 택시 불렀어. 지금 택시 타고 가려고. 마트에는 없는 거이 많지만은 장날에 요거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어. 그러니까 좋아. 없는 사람 살기 좋아. 전통시장만이 갖는 훈훈한 정을 담뿍 느낄 수 있었는데요. 돌아오는 장날, 가족들을 위한 장바구니를 가득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으로 다음 주 파주 지역 소식들입니다. 파주시와 북파주농협협동조합은 오는 30일까지 2017년 파주 장단콩 생산 이력제와 북파주농협 계약재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기술지원과 웰빙 장목팀과 북파주농협 또는 각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이 2017년도 여름 단기 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접수는 과목별 일정에 따라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파주시 평생학습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주관하는 2017 파주시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파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13일에는 무용과 댄스, 14일에는 한국음악과 서양음악, 성악, 사물놀이, 15일에는 대중음악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제7회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항상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 앞으로도 저희 파주인 해피코리아 미디어국은 보다 알찬 소식을 준비해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